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9월 FOMC 결과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화됨에 따라서 국내외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외 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했고요. 또 내년도에 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생각보다 고금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높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 긴 장기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위험 관리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하락한 국내 자산 가격을 오히려 역이용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 연휴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시장별로 움직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주간 단위로 S&P랑 나스닥이 3% 전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코스피 3.5, 코스닥 4.6%라고 하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제 8월 이후에 사실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8월 초중반까지 크게 빠졌다가 잠시 반등 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이제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 9월 FOMC에서 요번에 바뀐 점도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졌다. 그래서 9월 FOMC에서는 점도표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숫자들이 대부분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장률 당초 1.0에서 2.1로 바꿨고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4.1에서 3.8.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전망이 올해는 5.6 그대로지만 내년도 전망치가 4.6에서 5.1, 내후년도도 3.4에서 3.9. 그러니까 당초보다는 한 50bp씩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유지하다가 내년도 하반기께 정도 가서 금리 인하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시장의 기대들이 너무 이제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 요즘은 연말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지난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지 않냐라고 너무 앞서서 과하게 통화정책의 피봇 기대를 했던 분들은 실망스러운 결과였을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올해부터 내내 생각했던 것보다 통화기축 오래 간다,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냥 앞서 나간 기대가 후퇴하는 정도지, 이게 막 시장을 망가뜨리고 뭉갤 정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FOMC에 대한 부분들은 한 이틀 정도 이 지수가 두드려 맞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소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가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요번에 제가 이제 점도표 바뀐 거에서 두 가지 정도 지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마도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FOMC에 대한 리뷰는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다른 성장률이나 실업률 이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 갔는데, 이 PCE 전망치가 제 생각하고 조금 달랐어요. 지금 헤드라인 PCE는 3.2에서 3.3으로 올리긴 했지만 코어 PCE를 오히려 3.9에서 3.7로 낮췄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저는 의아한 게, PC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 게 맞는데,
코어 PC를 지금 3.7로 떨어뜨렸다고요? 이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지난달 발표됐던 PC가 4.1에서 4.2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4% 올해 현재까지 봤었을 때는 4% 초중반 정도인데 연간으로 3.7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9월 이후에 PC 물가 지표는 이제 급락하는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C 물가 지표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12월 FOMC가 이제 다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하나 조금 만약에 정말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뭔가 보고 있는 지표가 있나 보죠. 아마 주거비가 빠르게 떨어지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제 생각은 달랐던 부분. 요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점도표가 변했긴 변했는데 그 미세한 변화들이 있어요. 특히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를 보면 일단 올해 점도표는 당초 5.6에 여기 왼쪽이 6월달 점도표고 오른쪽이 9월달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 5.6의 그 중간값이 이번에는 더욱더 조금 수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한 7분, 아니다 한 번 정도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분이 12분, 그래서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25bp 인상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도 보시면 원래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좁아졌고 중간값이 당초에 한 4.6이었던 게 5.1 정도로 이제 올라갔던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소화가 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롱거런에 대한 얘기입니다. 롱거런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2.5였고 이 그 미드 값이 그 다음에 요번에도 2.5이긴 해요. 그러니까 중위값이죠. 가장 중간값 내지는 빈도수가 많은 값을 보면 여전히 2.5가 이 빈도수로는 제일 높은 거긴 한데 보시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2.4 정도고 그 다음에 2.5고 높아야 한 3.6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좀 똑같이 중위값은 2.5이긴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는 그 위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던 중립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연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장 중립금리를 높이거나 뭐 이런 거를 티나게 하진 않겠지만 물밑에서는 야 이게 금리를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하다. 성장률을 올해 1.0 봤던 거를 무려 2배인 2.1까지 상향 조정하고 반면에 실업률을 4.1에서 3.8 정도로 낮출 정도로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에 대한 긴축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제의 중립적인 금리 상황이 수준이 옛날보다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 반영된 게 내년도와 내후년도 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높게 잡았던 거고 이거는 분명히 생각했던 것보다 고금리 기간이 유지가 되고 금리 인하를 설령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내년도 말에도 이 기준금리 금리 수준이 5.1이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올랐지만 4.5잖아요. 그럼 내년도까지도 계속 이게 역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 봤었을 때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만한 이유가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는 환경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충격이 와가지고 경제가 급격한 침체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금리 인하를 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금리도 지금
연중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해서 미국채 10년이 4.5를 살짝 넘어갔다가 금요일날은 조금 하락해서 4.37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목금은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일인데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거는 이제 앞으로잖아, 앞으로.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앞두고 3영업일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자, 이미 그 지수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가 2500선 잠깐 깼다가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 S&P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지금 참 공교롭게도 주요 저항선, 주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 이평선에 딱 걸렸어요, 지금. S&P도 120일 이평인 4300, 나스닥도 13000선에 지금 걸렸습니다. 뭐 코스피랑 코스닥은 뚫고 내려가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화끈하게 밀어버릴 건지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9월 FOMC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지난주의 하락으로 일정 부분 좀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시장이 더 망가지려면 이제 세컨 웨이브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세컨 웨이브는 뭐냐면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실업률이 뭐 급등을 하거나 뭐 미국의 소비가 뭐 감소를 하거나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또 지표가 나타나기까지는 눈에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연휴가 되게 길기는 한데 의외로 이미 연휴 이전에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휴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놀라킬 만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급락, 뭐 급등 뭐 이런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FOMC 결과가 상당히 이 매파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시켜줬다. 즉 그래 연말까지 한번 금리 인상 더 하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뒤에서 뭐 하반기 정도 하겠네 뭐 이런 정도의 약간의 어떤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부분들은 시장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러한 정도로 이 주가가 여기서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이 충격은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숨 고를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좀 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해야 되는 거는 과연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이 실물 경제에 언제 충격을 줄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왜 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됐다고 하냐면 지금 보세요. 요번에 점도표를 상향 조정했던 가장 큰 이유를 연준 내에서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숫자가 제일 많이 바뀐 게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1.0 올해 봤던 거를 2.1로 더블 봤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6월 FOMC 말고 3월 FOMC에서는 올해 성장률 얼마나 봤냐면 0.4% 정도 봤어요. 당초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0.4% 내지는 누구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정말로 경착륙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2% 성장인 거예요. 지금 작년하고 지금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입장은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뭐 금리 좀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그래 긴축을 하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지수가 막 갑자기 급락할 정도의 뭐 충격을 이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앞서 나갔던 이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정도 이런 정도인 거죠. 여기서 더 FOMC 때문에 빠질 거다 이렇게 보진 않죠. 이제 이게 저희는 그동안 먼저 얘기했었잖아요. 먼저 6월 넘어가면서부터 7, 8월부터 앞서 나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 먼저 했던 거고 그게 반영된 게 최근 2주 동안인 거예요. 근데 반영됐는데 여기서 더 이제 쇼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뒷북 치는 거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현재 정도 주가의 수준이면 오케이. 당초 우리가 우려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이 완화 사이클 빨리 안 옵니다. 긴축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었던 거고
지금 주가 이하로 떨어지려면 새로운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숨 고를 수 있는 여유는 좀 줄 것 같다. 이제 요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거고. 자, 그러면 추석 전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이 세컨 웨이브 두 번째의 실물 경제 충격은 언제 올 건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일정상에서 지금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이벤트 캘린더를 보면은 다음 주에 뭐 딱히 특별한 별로 지표들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잘해야 다음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보는 것보다는 연준은 훨씬 이 PC 물가를 지금 아래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 부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9월 FOMC가 어느 정도 그 투명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띌 만한 실물 경제 보는 게 사실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돌아오는 그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0월 7일, 10월 6일께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지난달에 지금 3.8까지 좀 올라왔는데, 만약에 얘가 막 갑자기 훅 올라가지고 4.1을 뚫는다거나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는 미국 금리는 빠질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금리 빠진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실물 경제가 뭔가 좀 이상해지네, 이제 이런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주간 실업수당 보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주간 실업수당이 지금 거의 최저 수준 기록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차트를? 주간 실업수당을 내가 열어놨나? 닫아버렸네. 예, 하여튼 지난주에 그 미국의 실업수당이 뭐 몇 주에 최고 20만 건 거의 초반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지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충격을 확인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은 정도에서는 일단 이 통화 정책이 예상보다 긴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주가의 하방은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이 세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것도 사실 아니죠. 제가 계속 하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이제 상고 하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반기를 저로 반 건데,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상반기에 올라왔던 그 주가의 상승률이 조금 되돌려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한때 30% 넘어갔던 나스닥과 코스닥이 지금 연간 YTD로 26%로 조금 후퇴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반토막 올해 상승폭을 완전히 다 되돌려버리고 거의 연초 수준 가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사실 저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연말까지는 뭐 제한적인 박스권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 봤던 2660이 사실상 요번 사이클에서 고점 아니었냐라는 거고, 바닥은 많이 봐야 한 2450이니까 그렇게 아래쪽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그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4.5로 넘어갔다가 또 빠르게 좀 되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채 10년짜리의 요번 사이클에서 고점을 얘기할 때 한 4.4 이상 에서 4.5 정도 수준이면은 뭐 고점 부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은 그 수준을 저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라고 봤었을 때에 상단 금리를 저는 4.5 정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미국 금리가 급등할 걸로 보진 않고요. 그러면 뭐 미국채 시장도 완전히 약세가 끝났냐? 그거는 아니고, 향후에 예상되는 금리 상승은 단기 쪽에서 나와줘요. 단기 쪽. 그러니까 지금도 커브가 상당히 역전되어 있긴 한데 5.5에서 5.75 정도로 높인다고 하면은 단기 쪽 금리가 다소 조금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고, 장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반영된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일정 부분 조금 반영됐고, 주식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영된 레벨. 그래서 여기에서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 확대하고 주식을 줄이는 거는 늦었죠, 솔직히. 이거 지난주에 하던가 늦어도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2,500 이하에서 주식을 팔고 현금 가져간다? 아유,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했던 흐름들로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잘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추석 연휴 전에 어떤 포지션 가져가면 좋겠냐? 제가 이미 그 9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얘기할 때 저는 답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매수 타이밍을 FOMC 좀 확인하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면 일단 그 일본 엔화가 더 약해질 것 같진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채는 이제 살만한 레벨이다 해서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 사면 좋은데 우리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는 못하니까 그럼 둘 다 사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지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본 엔화도 사실은 BOJ가 도비시한 그 멘트를 하면서 엔화 약세도 뭐 사실 큰 변화는 없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되게 좋은 가격대인 거죠, 지금. 148엔 정도인데 뭐 150엔 정도면 뭐 상당 부분 아닌가 싶어서 이제 지금 요거 하면 된다. 그 다른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일본에 상장된 미국 국채 장기물 ETF 사시면 되고, 그냥 국내에서 소화하시려면 일본 엔선물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ETF 사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금요일날 샀어요. 금요일날 요 정도면 온 것 같은데 싶어서 저는 이 에이스 미국채 30년은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울트라 30년 선물은 이제 물타기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쪽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게 성장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참고로 한 2주 동안 그 타임폴리오였나? 하여튼 뭐가 약했는데, 타임폴리오에서 내놓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 K바이오 액티브가 지금 한 2주 동안 거의 15% 한 15% 정도 조정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돼요. 원래 저는 살려고 생각했었고 가격이 빠져졌으니까 사실 너무 좋고, 이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긴축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레벨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사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리츠도 추천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사면 너무 좋죠. 가격이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받아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상고하저를 뭐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7, 8월 이후부터는 약세 뷰를 얘기해 왔지만, 저는 주식시장이 끝났다, 자산시장이 아주 충격으로 갈 거다, 붕괴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상반기에 올라왔던 그 이익 부분을 일정 부분 익절하고 다시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좀 기다리자라는 거였는데, 여전히 주식 비중은 뭐 그렇다고 늘리는 쪽은 아닙니다. 여전히 큰 그림은 주식 비중은 좀 줄여나가는 추세, 채권 비중은 좀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권 비중을 지금부터 슬슬 늘리시면 돼요. 늘리시면 되고, 주식은 그렇다고 다 팔 수는 없고, 종목 간 리밸런싱 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정도, 그 다음에 AI가 접목된, 뭐 의료, 그 다음에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요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연말로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제 배당 관점에서 지금 지난주도 보게 되면은 배당 관련된 뭐 은행, 보험, 그 다음에 통신주들이 주가가 제법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바람 불면 배당주죠, 사실. 그리고 지금 더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올라서 2600 넘어간다? 그렇게는 또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러면 결국은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좀 유망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리츠도 괜찮다. 개별 리츠 자신 없으면 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액티브 ETF인가 뭐 그거 하시라 라고 제가 최근 지난주에 방송 녹화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그 목요일날 머니투데이 방송 녹화가 있었고, 금요일날 815 머니톡 있었는데, 815 머니톡은 바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게 진짜 제가 너무 든든한 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저 쉴드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역시나 뭐 시장 안 좋은 얘기하고 내가 뭐 8월부터 줄이라고 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조금 반발되는 그 댓글이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잘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박 박사님은 잘 보셨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뿌듯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두 방송 모두 뭐 비슷한 톤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 레벨대에서 쫓아가면서 매도는 아니고 이제 연말까지는 박스권인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조금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정 이자를 주는 채권 뭐 리츠 배당주 뭐 이 정도가 좀 유망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제 채널에서 제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죠. 타 방송 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마음껏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이니까 여러분 일단은 추석 연휴가 길게 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뭐 이미 한번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뭐 크게 연휴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인할 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그 10월 초에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셧다운이 실행되기보다는 어쨌든 여당하고 야당하고 잘 합의해가지고 한 달짜리 긴급 예산안을 편성을 할 건데 그거가 편성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조금 변수일 것 같긴 해요. 그것만 편성된다면 뭐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그게 뭐 잘못 편성이 안 돼가지고 셧다운 간다라고 하면 뭐 연휴가 상당히 심란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연휴에는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살 타이밍은 사실 아닌 건 맞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도 제가 이제 다음 주 영상은 참고로 10월 3일 날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10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얘기를 할 건데 아마 비슷한 걸 하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현금 비중 확보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일부 추석 전에 조금 사고 현금 조금 납두시고 10월 초에 확인하고 10월 3일날 제가 다시 한번 연휴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다 싹 정리해가지고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고 10월 초에도 기회 있으니까 9월 말과 10월 초 3영업일씩 있으니까 나눠서 이 포트를 채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절반은 추석 전에 사고 절반은 10월 첫째 주에 산다. 종목들은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걸 더하면 좋을지는 10월 3일 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 보시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추석 연휴 이전에 3영업일 남았는데 어떤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용 꼼꼼히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다음 주 아마 수요일, 목요일 연휴 기간 정도에 머니투데이 녹화했던 방송분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동안 혹시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은 또 머니투데이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815 머니톡에도 저희 구독자분들 저를 디펜스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것처럼 타 방송에서도 방송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방송 출연을 한 부분은 제가 제 채널에도 모아 놓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 보면 가장 상위가 죄송합니다. 뭐 퇴직연금 투자법 시리즈, 금융시장 분석 시리즈,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제가 1슈 분석이라고 이름 줬는데 그 다음에 경제기초, 노후준비 자기개발, 그 다음에 대해증권 방송인데 여기 보면 제가 출연한 방송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8.15 경제전쟁꾼, 뭐 증시각도기 3%, 그 다음에 뭐 연합민프맥스 여기 다 웬만하면 제가 출연한 방송은 여기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여기 대해증권 방송 출연 여기를 보시면서 심심하시면 들어가면서 박종현 박사 단대에 가서 뭔 얘기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연휴 쉬고 10월 3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싹 다 정리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마음 편하게 한과이만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휴 세고 10월 3일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